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홀로코스트 추모의 날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반유대주의를 비난하는 연설을 합니다. 유대계를 달래면서 젊은이의 표를 잃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UCLA 경찰은 지난주 UCLA에 복면 한 채 들어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폭행한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친이스라엘계 외부인들로부터 구타당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무더기로 체포됐지만 외부인 시위대는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MIT 등에서 여전히 친팔레스타인 학생 시위 이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중동 분쟁에는 어깨를 들썩할 그럴 정도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들썩은 아닙니다. 으쓱하다고 할까? 슈러그드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한데 제가 한국말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측의 말이 다르지만 휴전 협상에 대한 희망의 빛은 남아 있습니다. 휴전 협상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비무장지대였던 라파 국경을 통제하면서도 대화는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막음 돈지불 형사재판 13일째입니다. 오늘은 사건의 핵심 주연인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지금 증언 중입니다. 그와 호텔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SA 투데이 여론조사 결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는 몇 년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관계 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삭감되게 됩니다. 유타주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최고의 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악의 주는 루이지아나입니다. LA 시간으로 오늘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번째 임기 취임식을 했습니다. 푸틴은 군에 전쟁 또는 핵전술 무기를 쓰는 가상 훈련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대통령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를 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미국 저널리스트와 문화인에게 노벨상과 같은 퓰리처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올해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퓰리처 최다 수상을 했고 한인 작가 우일현 씨는 노예 시대에 조지아주에서 탈출한 노예 부부의 전기를 써서 수상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홀로코스트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기념이라기보다는 추도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박물관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들을 하고 있던데 추모 박물관에서 지금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연설의 핵심은 반유대주의는 미국에서 설 곳이 없다는 겁니다. Can make a difference. We have to remember that now more than ever. Here in Emancipation Hall, the U.S. Capitol, among the towering statues of history. 네, 지금 홀로코스트 미국 그 박물관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에서 매년 있는 그 추모의 날 연례 행사인데 오늘은 특히 지금이 전쟁 중이고 미국 내에서는 대학생들이 격렬하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편에 서 있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편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좀 전까지 그 미국에서 발을 붙일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굉장히 그 가까이 다가가게 됐는가 이런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들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손녀, 손자까지도 전부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에 데리고 가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아버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한 7, 8분 전부터 연설이 시작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유대계인들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그 차별을 받고 학대받고 살해당했다. 나치에 의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그 과거의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절대로 반유대주의는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Holocaust Museum here in Washington is located on a road in Raoul's name. The story of the power of a single person to put aside our differences, to see our common humanity, to stand up to hate. 네, 결국은 뭐 유대인들, 그 주이시 피플에 대해서 절대로 이제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 박물관이 만들어졌고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우리는 인간으로서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되는 그런 차별하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그런 그 싸움, 전쟁, 이게 이제 미국의 도시, 지역 사회, 그리고 이제 캠퍼스에서 많이 그 서로 의견들을 내고 그것이 이제 뭐 폭력이 때로는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인가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미국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그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반유대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유대주의 어떤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이런 것들은 뭐 간단히 말해서 이건 무시돼야지 되고 must stop. 이거는 중단돼야지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추모 연례 행사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기조 연설을 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홀로코스트 생존자도 이제는 많이 숨져가고 있는데 생존자들도 여기에 지금 초대가 돼서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인들도 많이 갔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비교적 다른 때의 연설보다는 좀 짧은 편이었죠. 연설을 끝내고 나갔는데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미국에서는 반유대주의는 발을 붙일 틈이 없다 하고 연설을 하고 내려가서 지금 이제 박물관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도 이제 새로운 지침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안보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미국 사회에서 반유대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할 것인지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한 뭐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연설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야 우리가 다 읽어보지 않고 하더라도 이제 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날에 특정 인종이라든가 특정 그룹 민족의 사람들의 그 날에 그 장소를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연설을 했는가? 오늘 같은 때가 정말 그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거든요. 다른 때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어떤 연설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가서 기조 연설 안 합니다. 그게 오히려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뭐 이슬람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특별하게 중요한 날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는 않아야지 된다. 미국에는 그런 차별은 발붙일 곳이 없다라고 연설하지 않잖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그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가 하는 것을 굉장히 그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의 시위 굉장히 지금 후반전이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후반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시위 초반에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강경 진압 자체가 지금 굉장한 뉴스가 되고 있는 건데 오늘 아침에 조금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시오스와 제네레이션 랩이라는 여론조사 기구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유대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도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보니까 유대인들 많이 와 있고요. 뭐 우리가 딱 얼굴 보면 알 수 있는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들, 뭐 존 캐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비서실장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와 있는데 이게 워낙에 막강한 사람들이 딱 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경찰의 그 진압 방법 같은 것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강했었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 막상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건 이제 대통령이 오늘도 뭐 오늘은 아마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반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을 금지해야지 된다라는 얘기만 했을 것이고 대통령이 학생들이 시위할 권리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무슬림도 보호받아야지 된다던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1250명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수의 대학생만이 지금 이 시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어찌 보면 그 같은 연설은 유대계를 보호를 해야지 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는 연설은 젊은이들이 시위를 하긴 하지만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는 나한테 크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도 같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에 암시이기도 합니다. 1250명이에요. 그 가운데서 8%만이 어느 쪽으로든 이게 꼭 친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친이스라엘계 시위대도 있습니다. 항상 건너편에서 같이 하죠. 가운데 뭐 장벽을 쳐놓고 8%만이 양쪽 시위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친팔레스타인계 시위가 많았겠죠. 대학생들 가운데서. 그리고 9가지들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뭡니까? 하니까 꼴찌예요. 이 중동 분쟁에 관해서. 그리고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하마스를 비난하는 학생이 34%. 이건 이제 팔레스타인 쪽이죠. 벤자민 네탄야후가 원인이야. 비난하는 학생들이 19%. 가장 많이 비난하는. 그리고 12%는 이스라엘 국민도 문제지. 어떻게 그런 우파 네탄야후를 또 게다 대고 부정부패도 많은데 또 선출을 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10월 7일에 공격당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배로 갚았어? 1200명 숨지고 35,000명이면 계산해보면 계산이 나오잖아. 벤자민 네탄야후라는 그런 사람을 계속 뽑는 국민이 문제지. 12%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 국민을 비난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는 12%였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비난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너무 강하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무기 가지고 싸웁니까? 이스라엘 무기도 있지만 미국에서 지원받고 사가는 무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난주에서야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쪽에 무기 보내는 것을 일단 중지했습니다. 그 전에 2월 달에 무기 보낼 때 우리 미국산 메이드 인 USA 무기는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방어용으로만 써야지 된다. 여기에 약속을 해라라고 했고 그 약속에 대해서 3월 달에 서명한 것을 벤자민 네탄야후 정부가 보냈는데도 계속 그 무기로 팔레스타인 주민들 지금 숨지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고 시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어쨌든 학생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바이든을 비난하는 것은 12%. 하마스 비난이 훨씬 많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같은 날 그 전국 홀로코스트 기념 박물관에 가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야지 된다라는 연설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물어봤는데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재산 파괴 그리고 학교의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답한 학생이 81%입니다. 건물을 점거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67%. 아니 경찰이 해산하라는데 왜 해산 명령을 거부하지? 그 용납해서는 안 되지. 58%. 90%는 친이스라엘 학생을 어떻게 막고 차단하고 하는 건 용납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도 아무튼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그 대학생들의 여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콜롬비아 대학교가 이번 시위의 진앙지였기 때문에
컬럼비아 대학교가 잔디밭에서 이제 학생들이 캠프를 치고 이제 시위를 했죠. 그런데 학교에선 그거 걷어내라 하고 거기서 하면 안 돼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 장소가 그냥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하니까 늘 허락이 됐었는데 갑자기 거기는 안 돼라고 학교가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해밀턴 홀, 그러니까 알렉산더 해밀턴이 그 컬럼비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밀턴 홀에서 뭐 베트남전 때나 아니면 그 사우스 아프리카의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나 다 그런 것을 딱 거기서 상징성이 있는 빌딩이니까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 빌딩을 점거하는 거 그거 안 되지라고 용납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워낙에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본 지식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홀도 불과 어제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나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그런 홀입니다. 그 홀을 여기는 들어갈 수 없어 하고 그냥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린 그 기구는 학교인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이 캠프를 칠 때는 보통 시위를 하니까 시위를 할 때는 우리의 뜻이 이거다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보여주기 위한 것은 잘 보이는 곳에 전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중앙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꼭 콜롬비아 대학뿐만이 아니라 UCLA에서도 마찬가지죠. 친팔레스타인 캠프 친 곳 바로 한국 분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로이솔 앞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보이게 하고 싶어하고 학교에서는 많이 보이는 것을 막고 싶어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일일이 알고 답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또 여론이기도 하죠. 아주 정확한 그 오피니언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도 그 대통령은 뭐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것도 계산할 것 같고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지금 9가지 악시오스와 제네레이션 랩이 준 질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제 졸업 시즌이잖아요. 콜롬비아 대학도 졸업식을 취소했지만 졸업 시즌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헬스케어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아직도 뭐 오바마 케어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제 성인이 되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니까 본인들 것뿐만이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가 교육기금 그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액세스할 수 있는 이런 것 그러니까 처음에 헬스케어 리폼이 40%, 교육에 대해서가 38%, 한 9가지를 주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100%가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경제의 공정성과 기회를 말합니다. 경제의 공정성과 기회. 그리고 네 번째가 인종적인 정의, 민권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5번째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가 중요해요. 라고 답변한 학생이 35%, 그 다음이 총기 규제와 안전 32%, 이민 정책은 21%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테러리즘 15%.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시위하고 체포되고 하는 상황에서도 중동 분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학생은 13%로 제일 낮았다 하는 거 전해드립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이민 정책은 학생들은 21%인데 왜 미국 유권자들은 이민 정책을 제일 중요하게 어떤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건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에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앵커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 보니까 이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그 이슈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답변이 나오더군요. 어쨌든 미국의 이 같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 박물관에 가서 유대인들을 보호해야지 된다. 미국에는 반유대주의는 설 땅이 없다라고 연설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끝나려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야지 되는데 지금 하마스는 어제 월요일에 우리는 휴전한다 했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하마스는 하마스가 휴전에 동의를 하겠다고 한 것은 이집트와 카타르 정부가 내놓은 그 서류라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집트와 카타르 정부가 내놓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큰 그림에서 동의를 했고 몇몇 단어 정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래 우리는 휴전 거기 그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해. 하고 나서는 바로 그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쪽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물건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라파의 그 이스라엘과 접한 그 국경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건 완전히 여기는 완전 중립지대 비슷했는데 여기에서 작전 통제권을 그냥 이스라엘이 가져버린 거고요. 아무튼 말은 다르고 벤자민 네탄야후는 계속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상전을 하면서도 휴전 협상을 한다. 그럼 상대는 바보입니까? 계속 얻어 터지면서 이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될 수가 없다. 네탄야후 정권이 있는 한은 지금 이 하마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양보하지 않는 한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7일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딱 이제 6개월 됐는데 이 6개월이 되고 나서 현재로서 어쨌든 이스라엘이 말이라도 휴전 협상 계속 하겠다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 정도는 남긴 것이다. 그 사이에 이제 미국에서는 학생들 저렇게 시위하고 대통령은 시위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나 누구의 판단이 어떻게 옳을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참 이 컬럼비아 대학도 안 됐어요. USC도 그렇지만 대학생들 가운데서 시위대에 불만을 하는 대학생 가운데는 이런 대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대학교를 처음으로 졸업을 하는데 그래서 어디 무슨 조지아주에서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다 오셨는데 졸업식을 할 수 없단 말이야. 니들 때문이잖아.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때문이잖아. 이렇게 그 같은 그 학생들을 비난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난받고 있는 학생들은 정학 처분 받을 것, 퇴학 처분 받을 것을 그런 것을 다 그냥 감내하면서 시위를 하는 것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잠시 뒤에 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느 것부터 할지는 광고 들으시는 동안 결정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내용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데이 13 오늘 USA 투데이가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금 재판은 진행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요. 유죄가 65%, 무죄가 23%다. 나머지는 이제 모른다. 이런 답변이었겠죠. 스토미 데니엘스라는 그 포르노 배우가 포르노 배우인 것뿐만이 아니라 스토미 데니엘스는 본인이 이제 그 포르노 배우이면서 사업 같은 것도 하는 사람입니다. 관련 사업이죠,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쭉 증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뉴욕 법정에서 생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몇 들어가 있는 그 안에 법정 기자단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동안 뭐 어떻게 만났고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지금 스토미 데니엘스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다 얘기했었던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데 그를 만난 것은 2006년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가 아들 지금 베론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골프장에서 어떻게 만났나 하는 걸 설명을 하고 밥을 먹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트럼프의 경호원이 와서 얘기를 했다. 뭐 전화번호 뭐 주고받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었는데 식당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호텔 스윗룸에서 저녁을 먹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 스토미 데니엘스가 증언을 하는데 내가 그 일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대화하던 도중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도 본인이 막 중간에 끼어드니까 스토미 데니엘스가 당신 좀 맞아야지 되겠어요. 이러니까 또 트럼프가 그래 나 때려 하고 잡지책으로 자신의 그 뒤를 트럼프 뒤를 막 때리는 것을 뭐 허용했다 이런 거. 그리고 중간에는 그럴 때 이제 배심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다고 하고 메모도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2006년도였으니까 스토미 데니엘스도 지금보다 굉장히 어렸을 때고 트럼프가 특히 스토미 데니엘스가
포르노 배우이기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하니까 그 포르노 업계의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답니다. 그리고 어프렌티스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출연을 안 됐어요. 스토미 데니엘스는 오늘도 얘기할 때 보니까 아유 그 공영 방송에서 나 포르노 배우였는데 출연시키지 않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그건 이해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가 당시에 이제 둘이 이렇게 같이 그 스윗룸에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내 딸이 생각난다. 이방카가 생각이 난다. 이방카는 너무 예뻐서 과소평가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는데 너도 그렇다. 내가 뭐 어프렌티스에 출연시켜 줄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에 뭐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막 이런 좀 세세한 얘기 이런 것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의 그 판사가 이제 10번째 개그 오더 입을 닫을래 하는 것 다른 그 증인이나 배심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또 한 번 위반하면 정말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왜냐하면 당신 대통령이었고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원에서 개그 오더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서 감옥 가게 하는 것 당신이 당신이니만큼 법은 뭐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지 되는 때가 오면 난 할 겁니다. 이거는 다음번에 한 번만 더 그래봐. 너 감옥에 보낼 거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또 복잡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 경호원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감옥은 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호원들을 위해서 다른 시설을 마련을 해야지 되는가? 물론 계급 명령 5도를 위반했다고 해서 감옥에 보낸다고 그걸 뭐 한 달, 두 달 보내겠습니까? 몇 시간 보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몇 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 며칠이라면 일주일이라면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는 또 선거 캠페인에 또 차질을 빚게 되고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거는 이제 어제 그 판사가 그 후앙멀촌 판사가 했었던 이 경고는 너무나 아주 심각한 경고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고요. 아무튼 또 어제 보니까 인보이스 뭐 체크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언을 하던데 그것은 트럼프가 저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을 자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말이 새 나가지 않게 하려고 스토미 데니엘스에게 13만 달러를 줬는데 그 돈 체크를 먼저 이 마이클 코엔이라는 그 본인의 변호사가 줬으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전 현직 직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한 구두쇠일 뿐만이 아니라 돈 체크를 너무너무 철저하게 한답니다. 캐시 체크도 그렇고 캐시가 나가는 것은 또 엄청나게 더 주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 13만 달러의 상당 부분이 개인 어카운트에서 트럼프의 개인 어카운트에서 나갔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왜 보면은 회사 같은 데도 뭐 다 도장 찍어 놓고 누구에게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서명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전부 검사 측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자고 입막음용으로 돈을 주고 해서 선거에서 이기려고 했다는 선거자금법 위반 그 혐의에 대해서 검사 측의 증인이 지금 증언을 하는 거고요. 이거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변호사팀이 검사팀보다는 시간을 조금 적게 배당받은 것 같아요. 뭐 이유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검사 측의 증인이 끝나고 나면 또 트럼프 변호사 측에서 나는 저 여자 몰라. 잠 안 잤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잠은 안 잤는데 돈은 줬어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측 증인 신문이 있겠죠. 뭐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있는 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UCLA 경찰이 왜 그 당시가 지난주에 UCLA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뭐 검은색 옷 입고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강목 뭐 메탈 봉도 들고 오고 온갖 무기를 다 들고 와서 친팔레스타인들을 마구잡이로 때렸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경찰이 중간에 도착했어도 보고 있었고 처음에는 없었고 학교 경찰은 있어도 완전히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 어떻게 3시간 반 동안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 친팔레스타인계 학생들 지금 맞아서요. 대부분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얼마나
아주 순간적으로 당해서 막 스프레이 뿌리고 방어는 했지만 그게 안 된 거죠. 작정하고 계획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왜 금방 조사를 안 하죠? 거의 일주일 걸린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조사한다고까지 하는데 UCLA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UCLA 경찰은 규모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뭐 LA 경찰과 다른 큰 어떤 그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겠죠. 그래도 드디어 수사는 한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 그룹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친팔레스타인계는 얻어맞고 뭐 수갑 차고 체포당해 갔잖아요. 그리고 쳐들어온 학생도 아닌 외부인 친이스라엘계 시위대는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가해자는 한 명도 체포되지 않고 피해자는 수십 명이 체포되고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이 경찰과 대화를 안 합니다. 경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무슨 사회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학교 경찰은 이제서야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라도 수사를 하는 게 다행이죠. UCLA 경찰 그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됐을 텐데 이것도 역시 현대적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때 전부 얼굴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찍고 나중엔 또 자랑스럽게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올린 사람도 있을 테고 시간이 지나서 전 내렸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올린 사진들은. 그리고는 사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복면을 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또 이 사람들이 복면이 내려갔을 때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 걸어가진 않고 차를 타고 갔을 테니까 차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해서 얼굴 이미지를 캡처를 해서 소셜미디어하고 다 점검을 해본다는 그런 일들로 한다고. 이거 요즘에 무슨 뭐 막 그 사람들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확 훔쳐가지고 나갈 때 이때도 적용을 하고 의사당 폭동 사건도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그 기술 테크놀로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당연히 휴대폰도 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휴대폰 같은 것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겠다. 5월 1일이었군요. 5월 1일. 5월 1일이면 일주일이 됐는데 증거인멸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도 있기는 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한다니 어딥니까? 지금으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 한도에서 기소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기소당한 사람은 없고요. 그래도 이제 장애물이 있죠. 워낙에 딱 그 남을 때리러 무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복면을 철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UCLA 경찰국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예를 들어서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나 아니면 이제 딱 막 젊은이들이 어디 백화점에 가서 막 뭘 훔쳐가지고 나오고 이럴 때는 뭔가가 이렇게 스캔해서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중에게 알립니다. 이런 사람 누군지 아느냐고. 신고를 받는다고. 지금 UCLA는 그런 신고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순간까지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이게 묘한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수사는 한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취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또 그 시간을 딱 맞추지 못하시겠으면 한국일보 신문을 보셔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번에는 UCLA 경찰이 아니라 LA 경찰이 양용 씨죠. 40대의 분으로 지난 2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나이는 많지만 이게 여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서 특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데 아들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니까 경찰의 도움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도착한 지 3분 만에 아들이 숨졌다는 거죠. 아들이 숨지고 나서 2시간 동안 부모는 아들 시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 같은 것에 대한 지금 한인 사회가 전부 이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정오에도 뉴스가 있고 오후에도 뉴스가 있고요. 아니면 한국일보에 보시면 오늘 일면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 네, 오늘의 미국 이거 앞에 그 코드가 너무 좋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눌렀습니다. 김유신의 말도 아닌데.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기금 이런 거 관심 많으시죠? 이제 그 나이대에 다가가신 분들은 당초 예상보다 몇 년 더 버틸 수 있다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21% 삭감되는 건데요. 가장 인기 있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6천만 명의 은퇴자와 가족의 혜택, 삭감되기 전에 뭔가를 일을 해야지 되는데 우선 현상을 말씀드리자면요. 실업률도 낮고 임금은 올라가고 그리고 비용 절감 등등으로 해서 정부가 거치는 돈이 있고 해서 메디케어 기금은요. 지난해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5년 더 뒤까지 2036년이 되면은 뭔가를 삭감을 해야지 되는 시기래요. 2036년까지는 진행이 된답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평생 저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페이첵 받을 때 거기서 이렇게 붓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애인 기금은 2035년까지 1년 조금 앞이네요. 그래서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더 오래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의회에서 해야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는 2035년부터는 그 이후에는 89%만 지급이 됩니다. 이거 매체마다 약간 계산하는 게 달라서요. 89% 어떤 매체는 79% 이런 식으로 아무튼 20%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 삭감이 되고 메디케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이제 공화당, 일부보다는 조금 많은 공화당에서는 이걸 뭔가를 해야지 되잖아요. 아니면 덜 받으니까. 공화당에서는 이것을 받는 연령도 높이고 그리고 베네핏도 좀 깎아라. 주는 비용도 좀 적게 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 바이든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말이 돼? 평생을 부었는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갑자기 내가 받을 때가 되니까 깎아버리라고. 이게 말이 돼? 그럴 필요 없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계속 깎지 말아라. 계속 깎지 말고 부분적으로 공평하게 세금 부담을 하자. 이게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하는 얘기고 공화당은 아니지. 혜택 받을 사람들 연령을 더 늘리고 혜택을 조금 줘야지. 이런 것도 선거하실 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타주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최고의 주입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예전에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 잡지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잡지로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랭킹을 많이 하잖아요. 대학 랭킹. 물론 랭킹이라는 게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강의 코끼리 뒷다리라도 잡는 식은 되잖아요. 유타가 2년 연속 1위인데 8개 항목을 쫙 정해서 그 가운데서 7개에서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20위 안에 어떤 건 2위 이렇게 되거든요. 2017년부터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했는데 어떻게 8가지냐면요. 의료 정말 중요하죠. 대학생들도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교육, 자연환경, 기회, 경제, 범죄와 그걸 이제 교정하는 것, 기간산업, 재정 안정성. 다시 불러드리면 의료, 교육, 자연환경, 기회, 경제, 범죄와 교정, 기간산업, 재정 안정성. 여기서 교육에는 2위였고요. 유타가. 경제와 기간산업 시설은 3위. 유타에 가시면 너무너무 친절하다면서요. 너무너무 친절하다. 해서 1위부터 12주까지 살기 좋은 곳이죠. 불러드리면 유타, 뉴햄프셔, 동부고,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아이다호, 아이오와, 버먼트, 워싱턴이 많이 내려갔네요. 워싱턴 1위였던 때도 있는데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여기서 워싱턴은 범죄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 그럴 수 있겠고 플로리다는 인구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10위가 매사추세츠거든요. 이 10개 주 보면은 블루와 레드가 반반이네요. 그리고 그럼 가장 살기 나쁜 주 41위부터 제일 나쁜 주 50까지를 불러드리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오클라호마, 엘라바마, 엘라스카, 웨스트 버지니아, 알칸소, 미시시피, 뉴멕시코, 최악은 루이지아나입니다.
그럼 캘리포니아주는요 37번째, 뉴욕 23번째, 하와이 45번, 네바다 33번째, 조지아 18번째. 조지아가 캘리포니아주보다 지금 훨씬 살기가 좋은 곳이 됐어요. 오레곤 31위,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2021년과 2019년에 1위였는데 8위로 됐는데,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순위를 좋아합니다. 그럼 나 그 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소용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37이라고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고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기간 산업이 중요하냐, 날씨가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가 지금 몇 위죠? 9위잖아요. 그런데 플로리다주는 또 기회에 있어서는 45번째예요. 그렇게 낮아요. 기회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가서 적응을 할 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제 큰 묶음으로 주가 되면은 그 주에 가서 내가 적절한 곳에, 뭐 한인도 적절하게 있고 아니면 한인이 많은 곳이 난 좋아, 본인에 따라서 다 헤쳐나갈 방법은 있다. 저는 이 뉴스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잠시 뒤에 퓰리처상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5번째 임기 취임식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대통령 임기가 6년이니까 30년을 하게 되는 거고요. 딱 하면서 한 얘기가 요즘 프랑스나 영국에서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딱 군에게 핵 전술 무기를 사용하는 가상 훈련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이 다 반응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러시아의 핵 협박이 푸틴 정권의 관행이다, 주요 뉴스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항상 만일의 사태에 전부 대비를 해야지 되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그 서구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국가고요. 그리고 이제 퓰리처상을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한인 그 작가가 전기 공동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쓴 전기와 함께 이제 노예에 대해서 쓴 것으로 상을 받았는데, 상이 사실은 퓰리처가 헝가리계 사람이고 가장 황색 저널리즘의 대표인데 나중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참 언론인을 해야지 된다 하고 만든 거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스가 3개, 워싱턴 포스트가 3개, 그리고 뉴요커가 2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하나 등등등 언론인들 받고, 그다음에 문학, 음악 이런 상들이 쭉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비평, 저스틴 장 영화평론가, 한인 영화 좋게 많이 해주죠. 그랬는데 우선 저는 이분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서요. 이민 오신 부모님의 딸인데 유일현 작가의 넌픽션입니다. Master, Slave, Husband, Wife. Master 노예 주인, 슬레이브, 허스번드 와이프, 두 사람이요. 무슨 뭐 백인의 종으로 가장을 해서 조지아주가 1800년대였는데 그 당시에 노예제니까 거기서 이제 북부로 가장해서 탈출하는 그런 그 작품이거든요. 나중에 이분들이 영국으로 이민 가서 막 좋은 책도 쓰고 하셨다는데, 어쨌든 이민자의 딸인 그 작가 우일현 씨의 넌픽션이 이제 이렇게 그 퓰리처 상도 받았습니다. 퓰리처 상 받은 뭐 한인 강영원 씨도 사진분에서 받았고, 최상훈 지금 뉴욕타임스 특파원도 받았고 했었던 적은 있죠. 근데 문학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한 10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요. 사진 보면은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어머니가 아이가 숨져서 하얀 보에 이렇게 싸서 안고 있는 숨진 아이를, 그런 그 사진도 받았고요. 이 퓰리처가 미국의 노벨상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유명한 게 그 베트남전에서 그 완전히 몸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달려가는 소녀 사진도 그렇고요.